네, 고품격 홀로서기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인트 시간을 바꾼 저는 IBK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바뀌어가지고 많이 안 들어오실 걸로 생각을 좀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좀 많이 들어오셔서 지금 한 5,000분 정도 되시죠? 그 정도 들어오신 것 같고요. 이제 오늘부터 제가 이제 단독 진행을 하게 됐는데 뭐 재미가 있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다큐멘터리가 될까 봐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데요. 그렇지 않게 좀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컨셉을 어떻게 잡을까 굉장히 뭐 쉬는 동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역시 컨셉상으로는 그냥 뭐 라디오 방송 하듯이 1인 방송 하듯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한 5,000분 정도 들어오신 상태에서 한 10,000명, 20,000명 정도까지 뭐 늘려지면 상당히 좋겠죠. 뭐 그러길 바라면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이 공중파 이 담당자분들은, 관계자분들은 저를 뭐 언제간 섭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상당히 좀, 한쪽으로 좀 치우친 시장의 흐름이었다 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뭐, 갖고 계신 분들이 워낙 좋은 시장이었는데, 또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뭐 최근에 보시면은 뭐 오늘 뭐 접속하신 분들이 예, 저희 이제 6시 30분 이 시간대하고 조금 비슷하게 보이신 분도 있고 또 처음 뵈는 분도 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더감이라는 그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너무 감사합니다. 뭐 굉장히 뭐 저에 대해서 시황제라고 이름도 붙여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주인마스터님, 그 다음에 대박님, 최재영님, 이지우님, 뭐 별빛 같은님, 한강에서 웅꿀꿀이 등등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일단 전반적으로 응원해 주시니까 참 힘이 납니다. 자, 우선 그러면 뭐 편안하게 시장 동향을 한번 볼까요? 뭐 시장이 시작할 때 코스피는 한 22포인트 정도 출발을, 일단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장 출발에 외국인들은 양시장 현물 매수를 했고요. 선물은 오히려 매도를 하면서 시작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을 보였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뭐 신고가가 나왔고요. 뭐 여기에 따라서 역시 이 반도체 섹터가 이제 상승폭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와 소부장,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화학, 자동차와 부품주, 그리고 증권은행, 보험 등의 금융주, 그리고 화장품과 면세점, 여행, 카지노. 오늘 아마 7년 만에 아마 전 세계로 들어온 날인가요? 뭐 중국 그 어떤 관광객들이 의미 있게 좀 들어온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엔터 미디어주, 2차전지, 양극재, 장비주, 인터넷 등의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뭐 그 외에도 오늘 뭐 리튬이라든지 LED 장비, 전력 설비, 뭐 교육, 원격 진료 등의 테마군도 일단 강세로 출발했는데요. 이제 뭐 주말 사이에 어떻게 보셨어요? 델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만 AI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부각이 됐고, 더군다나 HBM 또 중요성이 판단되면서 하이닉스나 뭐 한비반도체, HBSP, 뭐 KC텍, 퀄리타스 반도체, 뭐 제주 반도체 등등 이 반도체 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뭐 소부장들의 급등세가 오늘 특징이었죠.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수급적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왔습니다. 개장 직후에 잠시 주춤했던 시장이 이제 선물에 외국인들 선물 수매수 전환을 또 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고, 오전장 기준을 봤을 때는 뭐 니케이 지수도, 일본 니케이 지수도 사상 첫 장중 4만 포인트 돌파가 됐죠. 약간 좀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 좀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저렇게 갈 거다 이렇게 또 희망도 가져봅니다만, 아무튼 일본 증시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국 뭐 한국에서 하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도 뭐 추가적인 상승세도 사실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수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과 화학, 금융 섹터가 이제 치고 나갔죠. 역시 오늘도 뭐 저 PBR 관련된 뭐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일부 뭐 섹터들이 같이 움직였다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PCE 물가도 예상치에 부합했고, ISM과 PMI 예상치도 하회하면서 사실 10년물 금리가 4.3% 정도 수준에서 약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3 정도 고점을 놓고 아래쪽으로는 3.8 정도 이 레인지에서 좀 움직이신 거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4.1%까지 하락하면서 외국인들 위험 선호도가 좀 상승했고 전반적으로 현물도 오늘 7거래 연속 순매수 나오면서 역시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의 지표 근간에는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외국인들이 수급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있고 현물을 굉장히 크게 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본 시장도 최근에 신고가를 내면서 역시 외국인들 수급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영향력은 외국인들 수급에 아마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첫 번째 아마 보여드리겠는데요. 좀 띄워주실까요? 이게 이제 코어 퍼스널 컨섬션 관련된 expenditures 이게 되는데 결국 이제 코어 PCI 정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시면 이게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 표를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1월에 핵심 PCE 지수가 0.42%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지만 2023년 1월 중과폭이 훨씬 컸었기 때문에 12개월 물가 상승률은 12월 2.9%에서 24년 1월에 2.8%로 소폭 하락했다. 그래서 이거를 3개월 연율로 따지면 2.6% 그리고 6개월 연율로 따지면 2.5%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렇게 금리 부분들이 역시 좀 빠지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PCI 이런 물가들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자료이고 두 번째 사례를 좀 보여주시면 이것 말고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겁니다. 이거는 위쪽에 오른쪽 위쪽 보시면 흰색 실선과 파란색 실선이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테일러 롤 모델이 PC 물가 발표 이후에 연준의 현재 정책 금리가 적정 금리 수준 대비 1%포인트 이상 높다고 추정하는 표입니다. 이 오른쪽 보시면은 흰색이 이제 펀드 관련된 페드 레이트이고 파란색이 이제 적정 테일러 롤 모델에 관련된 적정 정책 금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전반적으로 지금 1% 정도 이상은 빠져야 된다는 모델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은 이러한 여러 가지 외변적인 어떤 매크로 변수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을 찾았고 AI 전력 수요 증가 전망에 AI 테마라든지 주가 흐름에 동행하는 기계 업종 내에서 오늘 전력 관련된 쪽도 AI의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 관련들도 상당히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외국인은 반도체, IT 하드웨어 등 AI 관련 업종 4거래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고 엔터 업종은 다소 좀 외국인들은 4거래 연속 매도를 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세에 역시 이제 2670포인트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7원 정도까지 오전에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다시 1330원대에서 잘 안 떨어지죠. 굉장히 좀 스티키하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오늘 포스코 홀딩스 중심으로 철강 금속 강세였는데 역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리튬 가격이 최근에 좋으면서 포스코 홀딩스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저 PBR 모멘텀 지속의 보험과 유통업, 금융업 등 강세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에 위치했던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등이 오늘 각각 8%대와 6%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 대일 실적 발표 이후에 AI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전기전자 강세였고요. 역시 오늘 한미반도체 공개 1위 하겠어요. 저도 사실 오늘 이렇게까지 한미반도체가 올라갈 일인가 봤지만 수급적으로 쏠리면서 장중 1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물론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장중 거의 20% 가까운 급등세가 나오면서 사실 오버슈팅이 한번 나간 걸로 보입니다. 반면 이제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했던 건설업이나 섬유 의복은 약세였고요. 성장주도 약간 부진하면서 서비스업과 의약품도 약세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자금 유입의 1% 상승세를 보였는데 업종별로는 역시 AI 모멘텀 강세 보이면서 소부장이 상당히 좋았고요. AI 서버 확대 속에서 전력 테마 강세 보였고 재룡전기가 장중 상한가 급등했고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테마주도 강세 보이면서 AP소프트 상한가 기록했고 폴라리스 AI도 장중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급등세가 연출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댓글창 보니까 초도님, 제가 정면을 바라볼 때 눈을 치켰더니까 공포물 분위기다. 파묘 보셨어요? 파묘보다는 좀 덜 무섭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오디오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쿠모다마님, 박근영 팬 맞네. 성공했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아직도, 화이팅 하라고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고, 윤수연님, 부장님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보내주시네요. 사이먼 군님, 여전히 이제 굉장히 저희 댓글창을 계속 지켜주신 분인데, 개편, 좋아.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JCIM님, 오랜만에 뵙네요. 박 부장님, 예전에는 퇴근하면서 목소리 자주 들었는데, 여전히 신뢰가는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좋은 진행 부탁드립니다. 더감님 나오셨네요. 시황제 박근영 만세. 열심히 하시니까 이런 날도 온 겁니다. 일단 이런 날이 오려면 공중파 나가야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생각해보니까 3프로TV에서 이렇게 단독 진행이 처음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일 처음부터 보진 못했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왜 3프로TV에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저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개편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컨텐츠를 드리기 위해서 상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연님, 버거워 보여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첫날이기 때문에 포맷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갈 수 있을지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 힘을 내고 다시 한번 그 다음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여전히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반도체와 소부장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소 조금은 난 반도체 없는데 또 반도체 이야기를 하니까 좀 짜증스러울 수도 있고 약간 소외된 느낌 때문에 약간 또 반도체 지겹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워낙 오늘 좋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역시 이제 지난주 델 주가가 30% 넘게 폭등을 했죠. AI 관련된 이슈를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AI에 최적화된 서버가 49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이게 금액으로 보면 6조 5,4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엄청난 수준이고요. 이제 전년 대비 40% 증가를 했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지만 델도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 콜에서 관련된 AI 서버 출하가 8억 달러에 달한다. 그래서 수요가 당연히 공급을 초과하는 수준이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서버 주문량이 40%가량 증가하고 있다 설명을 했는데요. 사진을 첫 번째 보여드리시면 AI 칩 시장 규모 관련해서 이 가트너와 KB증권 이 관련된 자료인데 이렇게 24년 정도 수준부터 70억 달러 정도 수준의 AI 칩 시장이 2030년에 가트너에 따르면은 약 20배 정도 성장한다. 이게 가시적일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성장하면 거의 전기차 초기 시장 정도 아닌가요? 엄청난 성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역시 지금 밸류에이션 이야기가 좀 하기 힘든 종목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전기차도 그랬고, 그 다음에 작년에 로봇도 그랬고, AI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약간 밸류에 대한 문턱을 어느 정도 넘어서면서 특히 밸류에이션 작업이 지금 필요할까를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주가들이 오르고 있는데, 물론 미국 시장의 종목들은 다소 좀 엔비디아나 밸류가 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종목이 꽤 있습니다만, 국내 시장은 다소 조금은 밸류에이션 작업이 좀 힘든 종목들이 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틀에 박혀 있지 말자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고 또 AI의 수혜를 받는 쪽이 어느 쪽일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렇게 큰 성장에 대해서 폭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델은 한 31.6% 급등을 했습니다만 엔비디아도 4%, AMD도 5.25, 인텔도 2.7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5%큰 폭 상승을 보였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29% 굉장히 급등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 2조 달러 돌파하면서 시총 3위까지 올랐으니까 엔비디아는 오늘이 제일 싸다 이 말이 계속 나올 정도로 상당히 조금은 모양새가 아직도 탄탄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KB증권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우리가 이제 실제 초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을 잘 하고 거의 이제 독점을 하다 보니까 HBM을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HBM을 누가 만드냐 이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도 만들고 당연히 독점적인 구조가 여전히 리딩을 하고 있지만 마이크론 한다고 발표했고요. 삼성전자도 HBM3E를 양산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높은 여러 가지 적층이라든지 좀 더 고사양의 HBM을 만들었다 표현했는데 엔비디아에 들어갈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발열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퀄리티 문제나 이런 게 좀 있어서 엔비디아 쪽에 들어가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하고 있는 MUF 방식이 액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채워주는 그런 기술인데, NCF 방식에서 여전히 지금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벗어나지 못하죠. 물론 이제 NCF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MUF로 넘어가는 하이닉스가 수율을 잡고 생산성이 좀 더 좋아지면서 안정화되면서 이제 엔비디아 쪽에 확실한 독점적인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NCF가 역시나 이제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필름이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끼워 넣을 때 MUF 방식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틈을 다 메꿔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난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런 기술적인 난제가 있다 보니까 발열이 나고 약간의 어떤 퀄리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은 여전히 NCF를 고수하면서 서버 쪽의 디램 쪽은 이렇게 MUF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장비 발주라든지 그다음에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MUF 관련된 일부 관련주들은 찾기에 상당히 좀 많이 시장에서 좀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라든지 소재들 이렇게 보시면서 좀 더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좀 더 끌고 상반기까지는 확실히 갈 것 같고요.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이런 기술적인 난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4분기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엔비디아 쪽으로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표시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KB증권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HBM 생산과 관련해서 이제 누가 생산하느냐 중요하지 않다. 결국 이제는 HBM도 수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수율 향상을 위한 테스트나 검사 계측, 그다음에 세정, 어넬링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변곡점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평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스트 관련된 장비 업체로서 테크윙이나 DI, YIK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봤고요. 검사 계측 장비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인텍 플러스 넥스틴, 고용, 이렇게 수혜주로서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이야기를 했고, 역시 이제 하이닉스가 주도하다 보니까 TC 본딩, 한미 반도체가 역시 잘 하고 있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한미 반도체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추측에 불과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나중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면 TC 본딩이 잘 될까, 이게 뺏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당분간 일부 리포트를 좀 보면 2030년도 정도까지는 아마 TC 본딩이 그대로 80% 이상 점유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긴 가겠지만 가격적인 이슈 때문에 너무 비싸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는 쪽은 일부 제품에 좀 국한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TC 본딩의 점유율이 그대로 유지가 80% 이상 되고, 그럼 시장이 커지니까 전체 100% 하다가 80% 정도로 줄다 하더라도 시장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TC 본딩과 관련된 매출액은 굉장히 늘 것이다, 이렇게 한미 반도체에 대한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소 조금은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윗꼬리를 달고 내리는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사실 10만 원 넘을 거라고 이렇게 단기에 아마 추정한 증권사 리포트도 아마 없고, 저도 그 생각을 못했지만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세요.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좀 자료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작아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설계업체, 팹리스, 그다음 환경 외관 업체 이렇게 쭉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종목별로 전공정의 노광, 식각, 세정, 방막 증착, CMP, 어닐링 장비 검사, 이렇게 각각 밸류 체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쫙 표로 도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이렇게 아마 기본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게 좀 보시기 힘드시면은 3프로 TV 앱에 들어가서 앱 안에 신의 자료실을 찾아보시면 제가 매일 이렇게 원고 작업을 한 것들을 이제 올려드리니까 PDF 파일로 이제 출력도 가능하십니다. 내려받기도 가능하시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다음 표를 좀 보여주세요. 이게 테스트, 그 다음에 패키징, 검사, 기판, 오사트까지. 오늘 기판도 이수페타시스였나요? 엄청나게 또 좋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밸류 체인을 보여주는 KB증권의 리포트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사진을 놓고 이렇게 밸류 체인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막판에 올라가게 되면 역시 오사트까지 그리고 기판까지 움직이니까 이제 그 사이클의 후반부에는 또 기판 쪽도 좀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삼성 리서치 차이나 쪽에서는 오늘 이제 국제 전기전자 공학자 협회에서 로봇 전문 학술지인 로보틱스 앤드 오토메이션 레터스라는 쪽의 학술지에
로봇 GPT라고 해서 학습하는 로봇 조작 방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로봇 GPT를 소개했고 실제 테스트에서 로봇 GPT와 챗GPT 3.5의 같은 챌린지 부가에서 시험한 결과 로봇 GPT의 문제 해결 능력이 월등히 뛰어났다. 이렇게 또 학술지에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뭐 AI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된 인공지능형 로봇, AI 챗봇 쪽도 상당히 주가들이 움직였고요. 뭐 브릿지텍, 엑센,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 뭐 데이터 솔루션, 링크 제네시스 뭐 이런 쪽들, SP소프트 이런 쪽 상한가까지 올랐죠. 데이터 솔루션 이런 쪽도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반도체 쪽이 어떤 흐름이냐? 낸드와 디램 쪽에 사진 보이시면 고정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자, 약간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게 낸드 쪽이고요. 드램 쪽도 파란 색깔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정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아마 실적이 좋아지겠죠. 이렇게 가면 하이닉스는 턴어라운드가 좀 빨리 나올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물론 이제 그렇겠지만 역시 이제 OP 마진율, 그러니까 메모리 쪽의 마진율은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하이닉스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턴어라운드가 SK 하이닉스도 올해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SK증권의 자료인데요. 2월달 반도체 수출액 잠정치입니다. 이게 빨간색이 24년 2월달이고요. 위쪽에 회색 부분에 막대 그래프가 24년 1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역시 2월달의 흐름도 1월달 대비로도 훨씬 좋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작년 11월과 올해 2월달 비교를 해놨는데 디램 모듈단 빼고 나면 디램과 낸드, 그 다음에 MCP, SSD 모두 다 이렇게 성장하는 그림으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QOQ로도 성장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MOM도 성장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메모리 중량 기준 수출 단가인데 이게 메리츠증권의 자료입니다. 다음 표를 좀 보여주세요. 예, 이거 보시면은 중량 기준 수출 단가인데 역시 수출 단가도 올해 뭐 작년 뭐 상반기 이후부터 보이지만 올해도 역시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면서 역시 이제 작년 12월 달 이후부터 쭉쭉쭉 올라온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중량 기준 수출 단가도 좋아지니까 역시 지금은 수출을 반도체가 좀 끌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시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HBM만 이렇게 놓고 보면 역시 좋죠. AI라든지 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HBM 좋고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MUF, 그 다음에 NCF 뭐야 얘 뭐라는 거야 뭐 이야기 막 합니다. 자, 제가 이 시간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NCF나 MUF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걸 가지고 좀 제가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시간상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잘 나옵니다. 그 NCF 방식, 필름 방식과 MUF 액체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런 종목만 가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SK증권에서 좀 의미 있는 리포트가 또 나왔는데 이겁니다. 결국 이제 HBM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좋아지면 이 나비 효과 때문에 종공정단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전공정 저점 기대감에 관련된 형성한다 이런 부분 나왔습니다. HBM이 강할수록 결국은 이제 보수적인 전공정 투자 때문에 이 커모디티 관련된 캐파가 로스를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공정 코모디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HBM 투자가 너무 집중되니까 전공정단의 캐파 상당히 줄어들면서 상당히 좀 캐파가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양적 성장 사이클에서 영향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시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인데요. SK증권의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왼쪽 보시면은 기존에 비가동 레거시가 있었고 가동 중에 있는 리딩 엣지, HBM 등이 있었는데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좁았죠. 근데 이제 HBM이 캐파가 늘어납니다. 오른쪽처럼 늘어나고 가동 중인 아주 수요가 높고 가격이 높고 재고가 낮은 쪽에 리딩 엣지 쪽에 물건들은 이제 좀 더 올라가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가동 레거시 쪽에 전공정단은 수요가 낮고 가격도 낮고 재고도 높으니까 이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캐파를 계속 줄이면서 선단 공정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HBM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비가동 레거시가 캐파 로스가 결국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잠재적인 커머디티 캐파가
추후에 결국은 이제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은 이제 HBM도 증가폭이 줄어드는 약간 둔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전공정 투자 저점 통과 이렇게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EUV나 뭐 신규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발상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공정 개별주에 대한 흐름도 서서히 좀 봐야 되는 시기로 다가온다라는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마 선제적인 접근 전략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오늘 의외로 소재주도 괜찮았어요. 동진 세미컴, 그 다음에 한솔 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 소재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공정과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다소 좀 꿈틀거리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당장 HBM이나 뭐 특화된 후공정단이 역시 좋긴 한데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부담스러워진다면 어떨까요? 뭐 전공정단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고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뭐 PCB 업체들도 오늘 꿈틀을 본다면 역시 너무 HBM이나 이런 쪽에 국한된 쪽이 이제 좀 확산되는 분위기가 아닐까.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부 종목들은 밸류에이션이 좀 목에 찬 이상 뭐 굉장히 오버슈팅이 나간 종목도 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확산 기로에 가는 부분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에 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볼까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맥쿼리 증권에서 이제 하이닉스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관건은 HBM 캐파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25년도에는 역시 이제 HBM 공급이 크게 증가하겠죠. 뭐 SK 하이닉스도 캐파 증설 2.5배 정도 하나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늘릴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캐파 증설을 하면서 신규 아마 서플라이어로 참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HBM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은 기존의 디램 용량을 희생하면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상당한 금액의 어떤 로스를 지불하면서 HBM 쪽을 많이 늘리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는데 역시 답은 명확하다. 그래서 맥쿼리 증권에서는 24년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한 6% 그리고 25년의 영업 전망치를 기존의 12% 그리고 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보다 14% 상향 조정하면서 맥쿼리 증권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2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이제 역시 SK 하이닉스도 급등을 하면서 역시 HBM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반도체 좀 너무 길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엄블레라 리서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파란색은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이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은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이 파란 색깔은 왼쪽으로 보시면 뭐 50에서 60% 정도 넘어가는 쪽에 정도의 지분율을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죠. SK 하이닉스 지분율은 지금 23년 접어들면서 거의 레코드 하이입니다. 계속적으로 외국인들 사들어오고 있죠. 이만큼 괜찮고요. 삼성전자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쪽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빠졌다가 좀 올라오는 부분인데 역시 이제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사고는 있습니다. 결국은 작년 한 8월, 10월 정도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전반적으로 올해도 한 16조 정도는 뭐 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쪽으로 집중적으로 사면서 하이닉스의 지분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늘리고 있지만 말씀드렸지 하이닉스는 지금 레코드 하이를 거의 찍고 있는 외국인 지분율이고 삼성전자는 지분율이 60% 이상 갔다가 지금 한 57% 정도 일단 60%채 안 되는 지분율을 갖고 있어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들이 좀 더 집중하고 있다. 근데 삼성전자도 역시 지분율을 올려오면서 기대감을 역시 가지고 따라간다는 모습 보입니다. 뭐 하이닉스가 상당히 좋기도 하고요. 뭐 상반기까지 주도를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만약에 어떤 트리가 될 수 있는 어떤 뉴스가 빵 터진다면 특히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이 정도의 어떤 확실한 뭔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뭐 물량의 규모나 이런 것들보다도 엔비디아에 들어간다는 게 확실히 이제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충분히 하이닉스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을 또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길게 뭐 반도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반도체 이야기는 오늘 너무 이제 시장에 주도를 했기 때문에 역시 좀 중복되고 너무 이제 재미없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몇 분들이 아직도 제 눈매가 무섭다는 분이 계시네요. 무섭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내일 정도부터는 뭐 뿔테 안경이라도 하나 끼고 나올까요? 파묘 정도 보시고 오시면 곡성 같은 거 먼저 보시고 제 방송 들으시면 그렇게 안 무서우실 텐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집사람은 괜찮다 하던데요. 네. 기억의 미술관님, 박근영 오빠 정면 인상 살벌해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왼쪽 화면이 좀 더 잘 받아요. 예, 그래서
정면을 볼 때 어떤 모습일지 좀 그랬는데 무서워하시는데 좀 많네요. 괜찮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사이먼 굿, 저 고운 눈빛 감사합니다. 해치지 않아요. 강우현님 좋습니다. 정프로같이 선글라스를 구름샘님 좋습니다. 양말님 우리 형 안 무서워요. 그렇죠. 양말님 오랜만에 뵙네요. 늘 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보이시네요. 네, 좋습니다. 망고님, 네, 끼세요. 어울릴 듯. 네, 물론 어울립니다. 지난번에 한두 분 끼고 나오지 않았나? 제가 한번 분위기 한번 바꿔보려고 지난번에 저것도 끼고 왔죠. 뿔테도 끼고 왔고 무태도 한번 끼고 왔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박혜원님, 박 부장님 개그 크크 좋습니다. 원맨쇼를 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옆에 인형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업 밸류 프로그램 지원 방안의 스튜어드십 코드 연계 기대감에 오늘도 저 PBR도 상승했습니다. 자, 정부가 내놓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이제 초기 1차 초안이 나와서 좀 실망감이 많았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총선용으로 다소 조금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약간 우려도 있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연계시키기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이제 톤업이 되는 분위기죠. 그리고 두 번째 안은 아마 5월달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총선이 끝나고 나오니까 좀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가 어쨌든 지금은 상당히 좀 방점을 두고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좀 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의심하지 마시고 일단 정부가 내놓을 안에 대해서 5월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것들이 상법 개정과 관련된 필요성을 느낀다.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상장을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있느냐 이걸 지키지 않을 때 다소 조금은 상장 관련된 이슈도 또 언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이란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주요 기관 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결국은 밸류업 방안 중에 거의 유일하게 강행 규정으로 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 주도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국민연금이 아마 이번 관련해서 지수를 같이 만들고 있는데 아마 최대 한 11조 원 정도는 국민연금이 시장을 좀 살 수 있다. 관련된 종목을 좀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주말 사이에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관의 어떤 역할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수급적으로도 역할론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각이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저희 회사에서 리포트를 냈네요. IBK 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이 일 좀 말씀드리면 기관 투자가가 밸류업 관련된 내용이 추가된 스튜어드십을 따라서 기업에 주주하는 노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게 될 수 있고 이를 투자 판단의 지표로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히고 일본에서는 프라임 마켓 대기업 중심의 증시의 상장 조건에 거버넌스를 추가시켰는데 강력한 조치인 편이긴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상장 조건과 이미 유사하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일본에서 프라임 마켓 상장 조건에 거버넌스가 추가됐지만 이건 이미 우리 코스피 200의 기본 조건과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거버넌스를 연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관의 의결권 행사가 부담스러운 기업들은 역시 밸류업 관련된 부분에 노력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오히려 이는 일본보다 좀 더 강한 정책에 잠재력을 지닐 수 있다라고 IBK 투자증권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적극적인 자료를 냈네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줄까요? 밸류업 프로그램과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된 원칙입니다.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 중에 3번, 원칙 3입니다. 이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면서 투자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게 그 원칙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조금은 이게 밸류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 원칙 같이 이제 병행이 되면서 좀 강행 규정으로서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최근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안건별 주주 제한 추이와 주주총액 통과 비율인데 2021년도부터 22년, 23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배당, 정광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사, 감사위원 선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사 해임, 자사주 매입 소각과 기타 등등인데 안건수에서 통과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통과 비율이 5.5% 정도, 22년도에는 통과 비율이 5.6% 정도 아래쪽에 보입니다. 근데 23년도에는 통과 비율이 20.2%로 꽤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마 23년 정도부터는 이 주주안 관련된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한 추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통과 비율도 상당히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증가되는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정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료로서 이렇게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한국 증시의 외국인 누적 순매수 금액 추이인데요. 이 보시면은 왼쪽 보시죠. 왼쪽 보시면은 외국인 누적 순매수 금액인데 짙은 실선이 외국인 누적 순매수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이는 회색 실선이 이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실선이 보시면은 반도체 제외한 외국인 순매수 금액인데 물론 반도체 제외한 순매수도 상당히 많이 이제 일부 이제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만 역시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들 많이 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른쪽 보시면 일본의 프라임 지수 외국인 누적 유입 자금인데 역시 2023년 3, 4월 정도부터 급격하게 외국인들 들어오죠. 결국은 이제 일본 지수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서 결국 들어올렸다. 그래서 지금 일본 시장도 공이 지금 신고가 나온 것은 외국인 수급이 지배하면서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이 부분도 역시 한국 시장의 증시에 상당히 많은 임플리케이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한국 시장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수 흐름을 당겨줘야만이 관련해서 흐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나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던 저 PBR 관련 이슈는 역시 5월 달에 2차 초안 나오기 전까지는 역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5월 달에 정말 강제 조항과 비슷한 그리고 상법 개정 등과 포함한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장을 만족시켜 줄 만한 내용이 나올지 이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 여기까지 한번 기대를 보자는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본도 지금 증시가 올라갈 때 물론 저 PBR주들이 급등하면서 이제 많이 올랐지만은 오히려 주가를 더 많이 끌어올리고 몇 배 주식이 올라갔던 섹터는 어디죠? 반도체. 역시 반도체가 지수를 이끌었다 봤기 때문에 지금과 나스닥 시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S&P 500 등등과 포함된 미국의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반도체 섹터가 주도하는 쪽이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도 부각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어드반테스트라든지 테라다인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몇 배나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크고 기존의 PBR이 굉장히 높은 고 PBR 고퍼주라 하더라도 최근에 일본 시장을 이끄는 어떤 섹터나 종목도 역시 반도체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저 PBR 관련된 쪽도 한번 봤고요. 흐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이 정도 이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하니까 사이다님, 박 부장님 웹툰 나오면 대박 칠 듯. 뭘로 나와요, 제가? 부잣집 막내 아들? 그 정도는 뭐 나올 수 있겠죠. 그 경제를 보는 거니까 부잣집 막내 아들 정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오미아님 잘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더 잘하실 듯.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 주시고요. 등등등 이야기가 좀 나오시네요. 자, 그럼들 좀 멋있습니다. 살걸님, 박근영 만세. 예, 오늘 시간 타임을 바꿨죠. 박근영입니다. 박근영 만세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쭉쭉쭉 나오시고 댓글창도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재밌네요. 실제로 기존에는 제가 이제 패널로만 나오니까 이거 댓글창 일부 잠깐 보긴 봅니다만 이제 앵커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이제 티키타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못 봤는데 오늘은 되게 또 많이 보이네요. 구름샘님, 주식집 막내 아들. 웹툰 제목으로서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박혜원님, 부장님 이모티콘 나오면 구매가, 크흐. 진짜 이모티콘 사실 거예요? 저는, 부담스러운데요. 네. 이게 미화님, 부장님 시선 처리가 위로 봐서 더 무서워 보이는 것 같아요. 시선 처리가 제가 이렇게 위로 쳐다보나, 이렇게? 그런가요? 제가 좀 아래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양말님, 박 부장님 상대역으로 한소희 추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조코스코님, 부장님 소소하게 재밌으시네요. 그럼요. 이게 재밌게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완전 다큐가 되거든요. 예. 귀여운 곤돌이님, 박 부장님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김정희님 최고입니다. 초코미나님 부장님 화이팅. 구름샘님 나 혼자 박군형. 뭐 괜찮은데 웹툰 이름으로 나 혼자 박군형 좋습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이름도. G머스타님 입담도 최고시네요. 늘 우사형 하시는 부장님. 감사합니다. 뭐 단독 진행 오늘 첫날인데 뭐 부담감도 많았지만은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있겠습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뭐 라디오 진행하듯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환경이 그래요.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여기서 뭐 노래 부를 수 있죠. 동접 한 10,000명 정도 이상 넘어가면 노래 한 곡 할 수 있겠죠. 뭐 지금은 동접이 그렇게 안 나오고 있는데 정말 넘어가면 어느 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윌리엄님, 박 부장님 진행 안정적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꽁또님, 개편한 거 완전 별로다. 좀 더 봐주세요. 오늘 첫날인데 뭐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네. 미니 배짱님, 우리 딸이 꿀피부래요. 감사합니다. 뭐 그건 늘 최근에 듣고 있는 말인데요. 이제 뭐 저는 투자를 위해서 피부과를 갔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들 변화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이첼님, 박 부장님 항상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설이 길어지니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일부 리튬 쪽에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리튬 가격 바닥론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 리튬 관련주도 올랐고 일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자, 이제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세요. 우리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 차트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거는 현물가가 아니에요. 선물가입니다. 선물가인데 지금 이게 12만이죠. 12만 3,590위안. 그러니까 이제 12만 위안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이 4.4% 오늘 오전에 상승 출발 보이면서 9거래일 연속 상승 시도 나타나고 있죠. 확실히 지금 선물은 탄산리튬이 횡보하다가 바닥권을 가지고 주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은 확실히 튀고 있어. 그러니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언론에 따르면은 이제 리튬, 니켈 가격 상승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지난해까지는 전기차 수요 둔화 여파 때문에 양극재 판매 가격이 하반기에 하락하면 상당히 어려웠는데 올해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선물 가격의 흐름이 9거래일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확연하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튬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리튬 관련주도 많이 올라갔지만 역시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대형주 가운데서 눈에 띄게 좀 올라온 모습도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오후장에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이 갑작스럽게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2만 위안 정도가 1차 저항선이 될까라는 이유가 나왔는데 오늘 오후장에 갑자기 마이너스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4.4% 이제 급등했는데 9거래일째 주가 이제 올랐죠. 리튬 관련된 부분들이 9거래일째 올랐는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좀 빠지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이 아무튼 중국 쪽에서 선물 가격이 12만 위안 정도가 되니까 다소 조금은 좀 저항을 일으킨 것 같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물 가격이 한 10만 위안 초반 정도인가요? 지금 그 정도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선물 가격이 미리 올랐기 때문에 뭐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만 바닥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탄산리튬 1kg당 가격이 지금 22년 11월 15일 날 878.5위안 정도로 정점을 찍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킬로그램당 가격이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2월 21일 날 86.5위안까지 떨어진 뒤에 2월 중순까지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었죠. 근데 최근에 바닥을 찍고 이제 선물 가격이 저렇게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대신증권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전반적으로 호주, 중국에서의 감산으로 탄산리튬 현물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고 당장 가격의 회복을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추가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오늘 중앙첨단 소재라든지 지오렛 에너지, 광무, 금양, 포스코 엠텍, 포스코 홀딩스, 미래산업 등과 관련된 종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거지만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은 다소 조금은 종목들이 뭐 튀었다가 빠졌다가 다소 좀 이제 테마성 움직임이 좀 많은 종목들이 많은데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양극재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자, 이게 NCM과 NCA 관련된 양극재 수출 중량 추이인데요. 이게 2달 연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수출 중량이 증감률이 나왔는데 1월 달에 전월비 31% 증가했고 2월 달에도 7.6% 증가하면서 일단 중량이 늘었죠. 막대 그래프 보시면 중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수출 중량이 나오면서 역시나 이 데이터가 나오니까 만약에 3월에 관련해서 3월 7일에서 3월 10일 정도에 미국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나올 텐데 여기에서 호조를 만약에 보인다면
관련된 GM 배터리 체인, 그러니까 하나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GM 배터리 체인을 보자. 여기에 뭐가 있죠? 포스코 퓨처엠과 LG화학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쪽에 주가를 상대적으로 아웃퍼폼 할 테니까 포스코 퓨처엠과 LG화학을 GM 밸류체인을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 반사 수혜 산업, 전해액과 분리막, 전지박, 전구체, 그리고 신기술 탑재 수혜는 전고체나 실리콘 응급제나 CNT 도전제 이런 것들이죠. 관련해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대주전자재료, 에코앤 드림 관련 종목들도 보자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과 관련해서는 이게 서서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산리튬 가격의 선물가 반등도 지속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상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해보죠. 자, 오늘 변압기 굉장히 좋았죠. 변압기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일론 머스크가 또 입방정을 떨었죠.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 쪽에 고소도 하더니 오늘은 상당히 또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늘 보시 월드 컨퍼런스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변압기 부족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관련주가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25년도에는 AI 관련된 확대 요인에서 전기와 변압기 공급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게 과거의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지표가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전기료가. 그래서 전기는 역시 데이터 센터 확장 때문에 역시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봤는데 역시 일론 머스크도 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챗GPT로 이제 서칭하는 것과 일반적인 예를 들어 뭐 네이버 같은 걸로 서칭하는 것과 전기료가 어느 정도 차이 나냐 보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서칭을 하면은 그것보다 챗GPT로 서칭 한번 하는 게 10배 정도의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AI 컴퓨팅도 지금 6개월마다 AI 컴퓨팅이 10배씩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성장세가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은 전기에 관련된 부분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이제 일론 머스크에 의하면 칩 러시는 골드 러시 때보다 규모가 더 크다라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칩 수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25년에는 모든 칩을 구동할 만큼의 충분한 전력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전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강압, 변압기 이 부분도 쇼티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칩이 쇼티지지만 조만간 변압기에 대한 쇼티지가 올 수 있다는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가 상당히 중요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쿨링 마켓. 그러니까 우리가 액체, 요즘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죠. 액침 냉각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GST가 신고가를 내도 올라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액침 냉각 관련주는 다음에 한번 제가 이슈를 한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이 액침 냉각 관련주가 상당히 좀 떠오르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력 효율화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액침 냉각기 관련해서 그래서 GST가 왜 올라갔을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보여드리면 이게 GST가 데이터 센터용 액침 냉각기 E3 웨이브를 출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GST밖에 없어요. 지금 이야기가 KN솔과 인성정보가 나오는데 여기는 국내 총판만 하는 회사들이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변압기 시장이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라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0분 정도 어떻게 치울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오늘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뒤에 한두 개 정도 더 있는데 다 못하고 끝낼 정도로 시간이 모자라네요. 그래서 중간에 사슬을 좀 뺄까 내일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기본적인 나머지 이야기들은 신의 자료실에서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오늘 첫 단독으로는 처음 날인데요.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을지 오늘 해봤지만 여러 가지 뭐 첫날이라 부족한 것도 많고 또 해보려고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